최근 댓글에서 이런 이야기를 봤습니다. 토종이라고 하면 조선시대 사람들이 먹던 쌀 품종을 우리가 지금 또 그대로 먹는다는 뜻인 줄 알았다.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토종, 순수한 것, 옛날 그대로인 것, 우리 땅에서 처음부터 있었던 것. 그런데 오늘은 이 믿음을 조금 흔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조선시대 사람들이 먹던 쌀을 그대로 먹고 있지 않습니다. 홍상계도 처음부터 순종으로 존재했던 것도 아니고요. 사람이 기준을 세우고 형질을 고정해온 품종입니다. 그리고 토종돼지도 순수한 원형이 있느냐 없느냐만으로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토종은 자연이 만든 분류입니까? 인간이 만든 기준입니까? 먼저 씨앗부터 보겠습니다. 토종 씨앗. 말만 들으면 오래된 나무 상자 안에서 조선시대 씨앗이 그대로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생물은 그렇게 멈춰있지 않습니다. 씨앗은 매년 심고 거둡니다. 꽃이 피고 수정이 일어나고 씨가 맺히고 그 중에서 사람이 다시 고릅니다. 농민은 알이 굵은 것을 고르고 병에 덜 걸린 것을 고르고 맛이 좋은 것을 고르고 자기 밭에서 잘 자란 것을 고릅니다. 그 과정에서 유전자는 계속 변합니다. 돌연변이도 생기고 자연교잡도 일어나고 사람의 선발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토종 씨앗은 박물관 유리장 안의 표본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개통입니다. 토종 씨앗은 과거를 냉동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오늘이 이어진 살아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종자은행에 보관된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과거 전체의 완전한 복사본이라기보다는 어느 시점에 수집된 유전 자원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시점의 다양성을 이렇게 붙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토종 씨앗을 지킨다는 것은 조선시대의 밥상을 그대로 복제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농업이 오래 품어온 유전적 가능성을 다음 세대로 넘기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이상해집니다. 토종이 과거의 원형 그대로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을 보고 우리는 토종이라고 부를까요? 아니면 토종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토종은 순수하고 균일한 하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다양하기 때문에 토종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토종이라고 하면 순수하고 한결같고 모양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작물 유전학에서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한 작물의 원산지 혹은 다양성의 중심지로 갈수록 오히려 더 많은 변이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전문 용어 3개만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기원 중심지, 어떤 작물이 처음 길들여졌다고 보는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콩이겠죠. 만주나 이제 한반도가 원산이니까요. 두 번째, 다양성의 중심지, 그 작물과 가장 가까운 집단에서 유전적 다양성이 많이 남아있는 지역입니다. 셋째, 바빌로프의 기원 중심지 이론. 러시아의 식물 유전학자 니콜라이 바빌로프가 작물의 기원과 다양성 중심지를 설명한 이론입니다. 이제 콩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재배콩은 학명으로는 글라이신 막스입니다. 그 야생 조상으로 보는 돌콩은 글라이신 소야입니다. 이 돌콩은 중국 한반도, 일본, 러시아 극동에 넓게 분포합니다. 특히 한반도와 만주를 포함한 동북아시아는 콩 유전 자원의 중요한 공간으로 간주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콩은 한국의 것이라고 단순하게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원산지와 다양성의 중심지로 갈수록 하나의 순수한 원형이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변이가 살아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토종콩이 귀한 이유는 한 가지 모양으로 순수해서가 아니라 색, 크기, 성수기, 병저항성, 환경 적응성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육종가에게 그 다양성이 미래의 품종을 만들 재료가 됩니다. 기후가 바뀌고 병이 바뀌고 시장이 바뀔 때 그 다양성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토종은 순수성의 언어가 아니라 다양성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논쟁이 생깁니다. 만약 토종의 가치가 순수성이 아니라 다양성이라면 우리는 토종을 어떻게 인정해야 할까요? 모양이 똑같은 거를 봐야 할까요? 아니면 유전적 폭과 지역 적응성을 봐야 할까요? 이 질문은 씨앗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벌에서 더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꿀벌입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아주 재미있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토종벌, 재래꿀벌, 독양종 꿀벌, 그리고 현대 양봉에서 가장 많이 기르는 서양종 꿀벌. 양봉은 원래는 벌을 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일상적으로 양봉이라고 할 때는 대개 서양종 꿀벌을 기르는 산업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돼지는 같은 종 안에서 품종과 혈통을 따지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꿀벌은 다릅니다. 토종벌과 서양종 꿀벌은 혈통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종이 다릅니다. 자연에는 아피시스 세레나와 아피시스 멜리페라가 같이 있습니다. 하지만 토종벌과 양봉벌이란 말에는 인간의 역사와 쓰임이 얹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흔들어야 됩니다. 토종벌이라고 해서 한국에서만 태초부터 따로 생긴 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피시스 세레나는 아시아 여러 지역에 넓게 분포합니다. 한국 토종벌은 그중 한반도 환경과
한복 문화 속에서 오래 유지되어 온 지역 집단으로 보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꿀벌은 토종 개념의 어려움을 아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죠. 토종벌은 분명히 자연스럽게 토종벌이라고 부릅니다. 서양종 꿀벌과는 구분되는 종이고 오랫동안 한반도에서 사육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국에서만 처음 생긴 절대 원형이란 뜻은 아니라는 거죠. 토종은 여기서도 기원, 분포, 지역 적응, 사람의 사육 문화가 겹쳐서 생긴 이름입니다. 그런데 꿀벌에는 더 강한 질문이 남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병에 강한 토종벌 신품종을 개발했습니다. 한라벌, 백두벌 같은 낭충봉화 부패병 저항성 토종벌입니다. 이 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새롭게 개발했는데 어떻게 토종입니까? 이 질문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낭충봉화 부패병은 토종벌 농가에 큰 피해를 준 바이러스성 질병입니다. 치료가 어렵고 한때 토종벌 봉군을 크게 줄였습니다. 거의 멸종 위기까지 갔었죠. 그래서 연구자들은 병에 잘 견디는 봉군을 찾고 선발하고 교배를 시켜가지고 새로운 토종벌 계통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한라벌과 백두벌 같은 거죠. 저항성 토종벌 품종입니다. 여기서 토종은 아무것도 손대지 않은 과거의 원형이라는 뜻이 아닌 거죠. 토종벌이라는 종은 즉 아피시스 세레나 안에서 병에 강한 계통을 사람이 선발하고 고정해 만든 것이죠. 토종벌은 자연의 이름이고 한라벌과 백두벌은 인간이 세운 육종 기준의 이름입니다. 둘 다 아피시스 세레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종을 지킨다는 것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는 일이 아닐 수 있는 거죠. 때로는 선발해야 합니다. 때로는 교배해야 하고요. 때로는 품종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토종 생물 자원이 질병과 기후변화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대목은 좀 논쟁적이긴 합니다. 누군가는 말할 수 있죠. 그렇게 사람이 만든 것도 토종인가?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준을 물어야 하는 겁니다. 토종은 순수성입니까? 아니면 생물 자원의 연속성과 관리입니까? 토종 씨앗은 과거 원형의 복사본이 아닙니다. 토종콩의 가치는 순수성이 아니라 다양성입니다. 토종벌과 양봉벌은 아예 종이 다릅니다. 그리고 새로 개발한 토종벌은 토종 생물 자원을 현대 육종으로 지키는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더 깊어집니다. 토종은 자연이 정한 이름일까요? 아니면 사람이 기준을 세워 만든 이름일까요? 이 질문을 보려면 개와 돼지를 봐야 합니다. 풍산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풍산개는 많은 분들이 북쪽 산악 지역의 토종개로 기억합니다. 흰털, 단단한 체형, 사냥개 이미지, 사진과 기록 속의 뚜렷한 모습. 그런데 풍산개도 처음부터 완성된 순종으로 하늘에서 떨어진 것은 아닌 거죠. 개의 품종은 사람이 어떻게 개체를 고르고 어떤 형질을 남기고 어떤 기준으로 번식시킬지 정하면서 만들어집니다. 사진과 기록 속 형질, 지역성, 기능, 체형을 기준으로 이것이 풍산개다라고 부를 수 있는 표준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죠. 여기서도 핵심은 태초부터 순수했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기준으로 개체를 골랐는가입니다. 어떤 형질을 고정했는가, 어떤 이름으로 관리했는가, 그 기준을 누가 인정했는가. 이것이 품종입니다. 그러니까 풍산개는 토종이라는 말 안에 생물학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안에 사진, 기억, 표준, 제도, 그리고 사람들이 이것을 지키겠다고 합의한 문화적 결정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이 질문을 토종 대지로 다시 가져가 보겠습니다. 가축화의 역사는 이동과 교배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이동하면 가축도 이동했습니다. 마을이 생기고 교역이 생기고 전쟁과 이주가 일어나면 동물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 집단과 외부 집단 사이의 교배는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섞였다는 말만으로 가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섞였는지, 왜 섞였는지, 어떤 형질을 남겼는지 그 기준을 정직하게 말하는가입니다. 난충맛동과 우리읍돈도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이들은 조선시대 돼지를 그대로 끄는 것이 아닙니다. 재래돼지 유전 자원을 활용해서 만든 한국형 흑돼지 품종 혹은 개량 재래종으로 설명할 때 훨씬 정확합니다. 그게 가짜라는 뜻은 아닌 거죠. 오히려 더 정직한 설명입니다. 토종 자원을 활용해가지고 오늘의 농가가 기를 수 있는, 소비자가 먹을 수 있고 산업이 유지될 수 있게 만든 것,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농업 현장에서 중요한 것은 절대 낭만은 아닙니다. 키울 수 있어야 하죠. 병에 견뎌야 하고 사료비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농가에게 소득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그 과정이 토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때는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보존 자원인지 한국 품종인지 개량 재래종인지 지역 브랜드인지 법적 인증인지 소비자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해외에서는 어떨까요? 우리처럼 토종이라는 말을 두고 예민하게 반응할까요? 답은 반은 그렇고 반은 다르다입니다. 해외에도 민감한 말이 있습니다. 네이티브, 인디지너스, 로컬, 헤리티지, 랜드레이스.
네이티브 스페시스는 특정 지역에서 자연적으로 분포해온 종을 말합니다. 인디지너스 브리드는 지역 고유 품종, 토착 품종에 가깝습니다. 로컬 브리드는 특정 지역에서 유지된 품종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반면에 랜드레이스는 지역 환경과 전통적인 농민 선발 속에서 형성된 재래 집단입니다. 균일한 순종이라기보다는 다양성을 가진 집단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헤리티지 브리드는 역사성과 보존 가치가 있는 전통 품종을 말할 때 씁니다. 해외도 예민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특히 네이티브와 인디지니스라는 말은 생태, 역사, 정치, 문화와 연결되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쓰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습니다. 한 단어의 모든 뜻을 몰아넣기보다는 층위를 나누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연적으로 분포한 종인지, 지역에서 유지된 품종인지, 농민 선발로 남아온 랜드레이스인지, 역사 보존 가치가 있는 헤리티지 브리드인지, 법적 보호나 지리적 표시가 있는지 이렇게 구분합니다. 한국의 토종 논쟁은 토종이라는 한 단어 안에 과학, 역사, 민족 감정, 보조금, 프리미엄 마케팅 이 모든 걸 한꺼번에 얹으면서 커져버린 거죠. 그렇다고 토종이라는 말을 버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대신 좀 성위는 나눠야 되겠죠. 생물학적 기원, 지역 적응, 문화적 기억, 법적 인정, 시장 표시 이 5가지를 나누면 논쟁은 줄어들고 가치는 좀 더 분명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토종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여기서 한번 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살품종 그대로가 아니면 토종이 아닙니까? 아시아 전역에 분포한 에피시스테르나 가운데 한반도에 오래 길러온 벌은 토종벌입니까? 아닙니까? 병에 강하도록 선발한 한라벌과 백두벌은 토종벌입니까? 아닙니까? 사진과 기록을 기준으로 형질을 고정해온 풍산개는 토종개입니까? 아닙니까? 재래돼지 유전자원을 활용해서 만든 한국형 흑돼지는 토종돼지입니까? 한국 품종입니까? 아니면 둘 다 아닙니까? 이 질문들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논쟁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논쟁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말일수록 사람들은 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토종이란 말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뜻인 거죠. 이제 오늘 중심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토종은 자연이 만든 분리입니까? 인간이 만든 기준입니까?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토종은 상당 부분 인간이 만든 개념이다 라고요. 하지만 그래서 가짜라는 뜻은 아닙니다. 인간은 자연을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 이름을 붙입니다. 종이라고 부르고 품종이라고 부르고 재래종이라고 부르고 토종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름은 자연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하지만 자연과 관계 맺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토종이라는 이름 안에는 생물학적 기호만 있는 것은 절대 아니란 말이죠. 어느 땅에서 오래 살아남았는가, 누가 계속 심고 길렀는가, 어떤 형질을 남겼는가, 그 지역 음식과 문화에 어떻게 들어왔는가, 법과 제도는 그것을 어떻게 인정하는가, 이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종은 순수한 원형이라기보다는 관계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땅과 생물의 관계, 농민과 씨앗의 관계, 양봉가와 벌의 관계, 농장과 돼지의 관계, 시민과 기업의 관계. 그 관계가 길어지고 기록되고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 우리는 그것을 토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토종을 지키려면 더 정직해야 합니다. 순수하다고 과장하지 말고 섞였다고 깎아내리지 말고 무엇을 지키는지 정확히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차갑게 끝내면 안 되죠. 왜냐하면 토종이라는 말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건 제가 지금 말하는 이 딱딱한 정의 때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토종은 순수하고 균일한 하나가 아니다. 새로 개발한 토종벌도 있을 수 있다. 섞였다고 꼭 가짜는 아니다. 이 말들이 누군가에게는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마 처음 들으면 대체로 불편할 것 같아요. 하지만 토종의 신화를 깨는 것은 토종의 가치를 낮추기 위해서는 아닌 거죠. 오히려 반대입니다. 토종이 살아있는 관계라면 그 관계를 지켜온 사람들에게 우리는 더 고마워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 저는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토종 씨앗을 모으고 심고 다시 씨를 받고 또 누군가에게 나누는 분들이 있습니다. 토종씨 드림 같은 시민들의 모임도 있고요. 전국 지역 토종 씨앗 모임도 있습니다. 전국 여성농민의 총연합의 토종 씨앗 지키기 운동도 있었고요. 한살림 전국귀농운동본부, 생협과 도시농부들, 지역의 작은 씨앗 모임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씨앗을 이어왔습니다. 이름이 크게 알려지지 않은 시민들도 있습니다. 봄에 씨앗을 나눠받고 여름에 밭을 돌보고 가을에 다 씨를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없이는 토종 씨앗은 말로만 남습니다. 토종벌도 그렇습니다. 방충봉과 부패병으로 많은 봉우리 사라졌을 때 현장의 한복 농가들이 버텼고 연구자들이 저항성 계통을 찾았습니다. 한라벌과 백두벌 같은 새 품종도 그 노력 위에서 나왔습니다. 돼지도 그렇습니다. 포항의 송악농장처럼 사라질 뻔한 재래형 흑돼지를 오랫동안 붙들어온 농장이 있었습니다.
제주에서는 제주축산진흥원과 보조농가들이 있었고요. 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소와 연구자들이 제주 재래 흑돼지, 제주 후구, 제주마 같은 제주의 가축 유전 자원을 지키고 활용해 왔습니다. 이 모든 노력 덕분에 우리는 지금 토종이 무엇인지 이렇게 논쟁할 수 있습니다. 논쟁이 있다는 것은 아직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씨앗이 살아있고 벌이 살아있고 돼지가 살아있고 그것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살아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려는 우리의 의지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토종은 과거가 아닙니다. 토종은 우리가 잃지 않으려고 애쓰는 관계이고요. 그리고 그 관계를 지켜온 농민들, 연구자들, 시민들께 오늘 영상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그 고마움을 더 정확한 이름과 기준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보존자원은 보존자원으로, 재래종은 재래종으로, 한국품종은 한국품종으로, 토종생물자원은 토종생물자원으로, 그리고 시민들이 지켜온 씨앗은 그 시민들의 이름과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를 토종이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조선시대의 원형이어야 합니까? 지역에서 오래 살아왔으면 됩니까? 사람이 개량해도 괜찮습니까? 법적 인증이 있어야 합니까? 아니면 지켜온 사람들의 기억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기준을 좀 남겨주면 고맙겠습니다. 과학자의 시선으로 농업을 들여다보는 제타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